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자, 뉴욕 증시 분석 들어가 볼까요?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빅테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요즘 빅테크를 보면 실망스럽기도 하고 희망 고문을 두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어지러울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예, 저희가 좀 하지 말자라는 의견은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무리 저희가 분산 투자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더라도 막상 손이 좀 안 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좀 큰 거 위주로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게 딱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과 한국 주식을 하는 분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 테마성 주식을 많이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례인데 미국 주식은 처음에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다 보니까 큰 거 위주, 그리고 큰 거 위주만 하더라도 충분하니까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라는 거 꼭 염두에 주셔야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제와 달리 오늘 또 상당히 또 주식이 훅 떨어졌죠. 사실 보면 금리 같은 경우 오늘 3월 이후 처음으로 3%대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극대화됐습니다. 변동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가장 많이들 아시는 거가 변동성 지수, 뭐 정확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포지수가 올해 들어서 거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 결국 통계적으로 보면 늘상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 9월 초까지가 변동성 지수가 가장 높았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늘상 그래왔던 시기라고 그냥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먼저 좀 가지시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빅테크만 있다는 건 아닌 거를 몇 가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스타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란 건 이제 성장이냐 가치냐는 것인데요. 최근 1년 동안에 보면은요, 성장주가 22.3%가 올라갔는데요. 가치주는 불과 14%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18%였으니까 성장주가 훨씬 많이 올라갔고요. 금년 들어서는 아주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금년 들어서 보면 성장주가 20% 이상 올라갔는 반면에요. 가치주는 8.6%밖에 안 올라갔고요. 7월 이후만 보면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죠. 성장주라는 걸 시계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인데요. 4.6%가 떨어지고 가치주가 5%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한쪽 많이 떨어지고 한쪽 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성장주 위주, 빅테크만 갖고 계신 분은 지금 시장에서 약간은 변동성이 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상당히 소외돼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초 이후 섹터별로만 보더라도 아주 명확하게 떨어지는데요. 연초에 일 보면 아시다시피 S&P 500을 딱 하나 겨우 이긴 거가 리츠고요. 네. 쉽게 해서 IT라든가요. 예. 이미소비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 그림이 보여지는데요. 7월 한 달만 보시면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많이들 좋아하시는 IT라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예. 즉, 유일하게 마이너스 나온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플러스 났고 그동안 재미없었던 리츠라든가 유틸리티, 산업재 이런 것이 올라갑니다. 필수 소비재가 올라가고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 변화가 시작됐고 딱 구체적으로 보면 7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딱 아직 30일이 안 됐고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최소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9월, 8월 중순 정도까지 이어진다라고 통계적으로 보면 네. 한 달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마음을 좀 편하게 먼저 좀 가지시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즈별로 보겠습니다. 크기요. 크기는 큰 거가 매그7 같은 거 제일 큰 것들이죠. 연초 대비 사이즈만 보면은요. S&P 500 제일 큰 거가 14%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 사이즈 500등부터 900등짜리가 11%, 600 S&P 600, 900등부터 1500등까지가 9.2%고요. 러셀 2000은 1000등부터 3000등입니다. 제일 작은 거일수록 더 많이 올라간 것이 그림으로 딱 보여지는 것이 연초 대비가 되겠고요. 7월 이후만 보면 이제 S&P 500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 반면에 러셀 2000 같은 것들이 오히려 좀 올라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와 스타일별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딱 한 3가지가 있겠죠. 예. 주식 머리 아프니 주식을 다 판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죠? 아니면은 기다린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거 뭐 빅테크 중 갖고 계신다. 전 두 번째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면 되겠고요. 예. 세 번째는 지금부터라도 분산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예. 제 입장에서 보면 분산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제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분산 투자를 몇 가지 ETF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이의 V가 들어갑니다. 가치주 위주로만 하고 있는 스파이 V ETF가 있겠고요. 러셀 2000에서도 밸류를 갖고 가는 게 있습니다. IWN이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대형주 위주로 갖고 계신다 그러면 IJR, S&P 600을 주로 다루는 것들인데 IJR이라는 ETF가 있고
러셀 2000을 다루는 IWM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는 너무 자잘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요. 기술주 섹터 위주로 하셨던 분 아마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런 분들은 갑자기 무슨 러셀 2000이다 뭐 다른 거 얘기하면 귀에 안 들어오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섹터 ETF를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입니다. 산업재.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더 금리 하락에 수혜가 된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산업재, 그리고 금융주, XLF, 네. 그리고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라는 건 이제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코카콜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 이런 거 사상 최고가 계속 추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딱 그런 것들을 개별 종목은 못 사지만 이렇게 ETF 같은 거를 해보시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네요. 예. 딱 여러분 7월 한 중순부터 이런 감지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 한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조금 더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인식하시고요. 예, 저희가 계속 좀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외신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마크로트입니다. 아마존 실망감입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아마존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도 부진했고 가이던스도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 5%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에서 5%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익은 기대 이상이 났지만 매출이 약간 부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이던스도 좀 부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매출 같은 거는 쉽게 이제 맞췄던 기억이 때문에 거의 2년 만에 또 처음으로 매출을 못 맞추는 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아마존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AWS인데요. AWS 한 19% 정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매출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지난 분기만큼의 어떤 마진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대 이상의 마진율을 계속 보여준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대 이상 나온 건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가는 시간에서 5%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평가 자체가 이렇게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실적 자체에 따라서 좀 과도한 반응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아마존과 달리 좀 엇갈린 운명, 이번엔 애플입니다. 네, 애플은 저는 나름 매우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전체적인 수치라면 주가만 보시지만 이제 보통 저 같은 사람은 항목별로 많이 보는데요. 이번에 항목별로 보면 하나도 예외 없이 그냥 전 모든 항목이 이번에 기대 이상의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번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딱 하나 부족한 거를 굳이 지역별로 나눠 보면 중국향 매출이 예상보다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아이폰,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생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그 서비스 매출이 이 회사에서 앞으로 이제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서비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4% 이상, 거의 15%가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애플 관련 기기 있지 않습니까? 기기가 활성화돼 있어야지 거기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난 분기에 22억 대 정도가 지금 전 세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번에 네. 아마 구체적 수치는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전 세계 전 지역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전체적인 매출 증가율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가 나왔고요. 매출 증가율 자체가 5% 나왔기 때문에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 중국 하나가 미스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간에서 한 뭐 2% 떨어지겠네요. 예. 위원님 인텔 좀 봐주세요. 인텔이요 지금 시간외에서 20% 급락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보다 더 낙폭을 확대했고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5% 하락을 했는데 너무 변동성이 큰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인텔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아마 계속 보시잖아요. 저희 보시는데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인텔을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아마 느끼신 분 계실 것 같으면 저 이학영 의원은 왜 인텔 얘기 안 하는 건데 인텔은 늘 말씀드리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노트북 살 때 보면 홈쇼핑에서도 인텔 인사이드란 말이 네. 음악이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 텐데 요즘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선두하는 기업은 아니다 지금 시대를. 네, 그리고 지금에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왜 좋아하십니까? 예, 예. 네, 그리고 2위인 AMD를 왜 그나마 좋아하는 이유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AI 서버, AI 칩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인텔은 지금 오늘 회사에도 스스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네 업계에서 3위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수많은 앞으로 기대감이 나오는데 좀 그거 갖고 계신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 주식은 기대감 갖고 매매하는 건 자제하시고요. 미국 주식은 실적 자체를 보고 매매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뭐가 중점인가인데요. 오늘 한 가지 더 들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